오늘만큼은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 중에 어느 분들의 따님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만드는 거예요. 주제는 교통사고 한의원에 갔을 때 한약을 한 번에 왕창 먹이는 그런 한의원, 그런 식으로 환자의 무지함을 악용하는 못 데쳐먹은 그런 한의원도 있다. 자, 비판?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 중에서 그 좀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따님이 먼 지역에 있어가지고서 뭐 오실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저희 한의원에 오실 수 없으니까 제가 마치 저희 한의원에 오시라고 이렇게 꼬시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저희 한의원까지 오실 리가 없으니까 제가 마치 거기 못된 한의원이니까 뭐 거기 빨리 때려치우고서 저한테 오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 거고 알 테니까. 자, 지금 교통사고 한약을 처음에 가자마자 3주분을 한꺼번에 왕창 받아놓고서, 이게 3주치 한약을 받았으니까 다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거기 막상 다녀보니까 한의원 치료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이게 3주치를 여기서 받아놓은 다음에 그 3주가 지나기 전에 다른 한의원을 가도 되나, 이게 합법적인 건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 건가 걱정하시는 그분이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은 당장 한의원 바꾸세요. 지금 그 다니고 계신 그 한의원은 처음 시작부터 완벽한 불법을 하고 있는 거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부모님한테 전해들은 그 이후의 행태를 봤을 때는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괜찮으니까 다른 한의원으로 바꾸세요. 이건 전국에 있는 그 어떤 한의사를 붙들고 물어봐도 전부 다 잘못됐다고 알려줄 거예요. 가끔 그런 놈들도 있겠지. 혹여라도 오해를 살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한의원으로 오시라고 하는 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옆에도 한의원 많을 테니까 그 옆에 있는 한의원에 가세요. 그 가시고 있는 그 한의원이 그 동네가 본인의 이제 출퇴근 동선이라든지 이게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 동선상에 그 옆에 있는 한의원도 동선상에 걸릴 테니까 걸로 가면 되지. 괜찮아요. 바꿔도 돼. 그 3주치는 무슨.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의료기관도 환자에게 족쇄 채우듯이 강제로 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동차 보험 한약 뭐 그게 아니라 공진단 1년치를 줬어도 그래도 가도 돼. 애시당초 그런 한의원에서 주는 한약은 사실 그 재료 자체가 찜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찬찬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건 그런 한의원은 약재 자체부터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한의원 바꾸세요. 그거 불법이야. 이게 사인이 있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3세대 베타블로커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세대 베타블로커를 이게 말이 너무 어렵지. 허리를 잘 본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서, 사실은 그 소문이라는 게 뻔히 뭐 광고겠지만, 그래가지고 찾아간 병원인데, 근데 갔더니 병원 수술실 안에 뭐 CCTV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수술실에 그 뭐 원무과장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럼 그 뻔히 대리 수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이게 의사의 실력을 파악하는 거는 환자분들로서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적어도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그거는 텍스트로만 알고 있어도 대충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한의원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 환자가 오자마자 환약을 21일치를 앵긴다. 그런 게 사인이라고. 윤리적으로는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쨌건 불법이야. 윤리적인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법이고 뭐고 간에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 호객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보험사에 돈을 좀 빨아먹어 보겠다,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사람이 환자 고치려는데 관심이 있겠어요? 환자야 뭐 그냥 실력 좋은 마케터를 고용하면은 알아서 물어와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어쨌건 마케터가 데려다 줬으면은 내가 이 환자를 가지고서 돈을 최대한 빨아먹어 봐야지. 그러니까 당장 바꾸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같은 한의사라고 실드 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아니, 불법을 실드 치면 안 되지. 물론 이런 걸 실드 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수법만 알려드려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지. 일단 불법을 저지르려면은 한약을 3주치를 안겨 놓고서 시작하면 돼요. 왜냐면은 그것부터 시작인 거지. 왜냐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관련된 한방치료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아예 없어가지고 한약 3주치를 미리 먹여놓고 시작해도 어정쩡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호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시작해야지. 뭐 준하가 아프다고 하면 이거 아픈 게 어딨어, 그냥 받아라고 해야지. 약침이 싫어? 그래도 맞아야 돼. 이것도 뭐 거부하면 뭐 나이롱 환자인가 뭐 이렇게 뭐 혼잣말도 좀 살짝 들리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한의원을 옆에로 바꾸세요.
전국에 한의원이 한 2만 개쯤 되나? 그 수많은 한의원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아주 이상한 한의원에 하필이면 그런 곳에 찾아가신 거니까 일단은 피하세요. 그 옆에 있는 한의원에 가시면은 어딘지 모르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잘 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피하세요. 이게 불법적인 데 있으면은 괜히 나중에 말려들 수도 있어. 괜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은 나중에 귀찮아지니까 피하는 게 방법이지. 물론 너무 화나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신고해야죠. 신고해도 돼요. 그런 놈들은 신고해도 돼. 현행법상 왜 현행법이라고 하냐면은 계속 그래 왔으니까 뭐 앞으로는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래요. 현행법상은 교통사고 한약은 한 번 왔을 때 무조건 열흘치만 줘줄 수 있어요. 열흘치를 초과하면 안 돼. 열흘치를 초과하지 않는 게 한의학 이론상으로도 그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근데 그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한약을 열흘치 이상을 줘주는 거는 일단 법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고. 다음에는 분명히 할게요. 그 왜, 어째서 교통사고 한약은 한 번에 열흘치로 제한이 되어 있고, 어째서 그게 환자분들을 위해서 더 유리한 건지, 어째서 그러한 환자분들의 혜택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서 자기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21일치 한약을 꼭 져주고 싶어 하는 건지, 어쨌건 오늘은 좀 급한 거니까 그분 이 영상 보고 계시면은 그 한의원이 좀 뭔가 되게 많이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전국에 있는 한의원이 다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열흘치 이상을 져주는 게 뭔가 조금 납득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 경우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그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첫 번째, 그 한의원 원장님이랑 그 교통사고 피해자랑 너무 친해. 뭐 한 30년 단골 뭐 이래가지고서 정말 정말 친분이 있고 그런 환자야. 내 이 환자의 체질은 다 알고 있고 머릿속 꿰고 있고. 그럼 간혹 그 사고 난 김에, 원래는 불법이지만 그냥 사고 난 김에 그 우리 단골 환자니까, 그러니까 뭐 보약을 좀 줘주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평생 같이 왔었던 환자와 그 의사의 관계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쨌건 불법이에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데 괜히 나중에 들키면은 괜히 같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주 못된 한의사가 아니라 그냥 또 뭐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는 정도로까지 가까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까지 환자분들하고 친분을 유지하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불법이긴 하지만 아주 못된 한의사는 아닐 거예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불법이긴 한데 그래도 환자분을 좀 위하는 부분은 좀 있겠다, 그런 경우겠죠 아마도. 두 번째, 이게 제가 가끔 저도 하는 경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약을 열흘치를 줘주기로 했는데 다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하게 하루에 뭐 2번씩 먹는다 치면은 열흘치면은 20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약이라는 게 무슨 플라스크에 대고서 뭐 화공약품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려내고 뭐 다리고 뭐 이런 거니까, 볶고 뭐 이런 거니까 그게 간혹 농도가 살짝 잘 안 맞아가지고서 이게 20팩을 딱 내야 되려고 했는데, 근데 한 21팩 나오고 뭐 23팩 나오고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거를 조정을 잘 해가지고서 좀 농도를 좀 조절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더 붓는다든지 뭐 적게 나오면은, 아니면은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서 양을 좀 적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20팩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딱 맞게 할 텐데, 근데 이게 약은 제가 짓잖아요. 약은 내가 집어가지고 내가 넣어봤으니까, 약재를 확인하면서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약재의 레벨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졸인다든지 하는 재가공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 약재 레벨이면은 이 정도 농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20팩을 드리나 23팩을 드리나 뭐 하루 이틀 더 드시면 더 좋지 뭐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청구는 열흘치만 하죠. 뭐 10, 11일 하다고 11일치 청구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에 그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 드리는 거고, 어차피 버릴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다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험 청구는 딱 열흘치만 해요. 더 안 해. 그 추가 한약은 여기서 안 먹고 다른 데서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권리를 뺏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환자분한테는 해가 되지 않는 거다라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거에. 나만 있겠어. 다른 데도 그런 데 있을 거야, 분명히. 세 번째는 이게 바지 사장처럼 이제 그런 뭐지 불법으로 운영되는 한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천안에도 이 근처에도 있었거든. 대표 원장님이 한 80대쯤 된 그런 노인분이고, 그 원장님은 출근도 안 해. 거의 그 한의원 안에 있는 거는 그
무슨 사무장 뭐 이런 사람이 앉아 있어 가지고서 모든 지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사무장이 하고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양방으로 치면은 그걸 이제 불법 사무장명원이라고 하는데, 애시 당초에 불법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는 그런 데가 있어. 양방으로 치면은 그 대리 수술하는 그런데 그런 데가 있어요. 한의원도. 그래서 그거 마치 이제 면허를 대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데 결국엔 다 잡혀요. 설립 목적 자체나 그 태생 자체가 다 불법. 그런 데를 더 좋아하는 환자도 있어요. 그런 데는 서로 니즈가 맞는 거지. 결국 나중엔 다 걸리거든. 여기서도 이 근처에도 한 명 하다가 다 걸렸지. 당연히 이거 안 걸리겠어 그거. 이게 뭐 환자, 뭐 병원장, 뭐 설립한 설립자, 뭐 그 자본된 사람, 그리고 뭐 보험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 잠깐 동안 바싹 그 땡긴 다음에 날라버리려고. 나중에 덤탱이는 전부 다 그 한의사가 쓰겠지. 그렇게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만든 그 병원에 가신 거니까, 만약에 당신이 보험 사기칠 목적으로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간 거라면은 잘 가신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빨리 도망가야지. 거기는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여지가 많거든. 나도 이제 보험 사기의 일원으로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뻔히 다니다 보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은 나도 같이 얽힐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똑같은 놈들은 뭐 그런 데 가고 싶어 하겠죠. 아니 그런 데는 무조건 처음 오자마자 21일째 앵겨야지. 무조건 한 푼이라도 빨리 빨아먹어야 되는데, 빨리 날라야 되니까. 뭐 나중에 다 걸릴 테니까 외롭진 않을 거야. 다 같이 감옥에서 만날 테니까. 정리. 정리 또 해야지. 내가 처음 간 한의원이 첫날부터 한약을 21일치를 통째로 앵긴다. 21일치가 아니라 뭐 15일치든 16일치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10일치가 한개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의원을 가면은 첫날부터 21일치씩 막 왕창왕창 한약을 앵기더라. 거기 불법이에요. 거기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은 그 불법 행위에 수단이 되고 있는 거고, 본인은 그 불법 행위에 수단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옆으로 도망가세요. 옆에 있는 한의원 가시면 돼. 그 첫날부터 이상한 데 간 거야. 하필이면 되게 이상한 데를 가신 거예요. 혹시 이게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주면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게 왜 명예훼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치부는 보여줘야지 떳떳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한의원 1, 2년 하고 말 거예요? 오늘은 교통사고 한약 얘기를 할 거예요. 한약. 물론 양리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원래는 나름대로의 마스터 플랜이 있긴 한데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긴 하지만, 좀 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예정에 없었던 내용을 좀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 한의원 환자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되게 부끄러워해요. 제 한의원 오시는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이렇게 무슨 광고 이런 거가 없으니까, 뭐 친구나 직장 상사나 동료나 뭐 교수님 아니면 제자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든지,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낸다든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몇 층 엄마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오기도 하고, 거의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런 취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원래 뭐 제가 무슨 인싸 이런 성향도 아니고, 환자분들이 제가 유튜브 하는 사실을 잘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노후 연금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유튜브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관종 유튜버지만 원래 현실 생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하고 보내고, 가끔 뭐 술 한잔하고 뭐 이런 게 좀.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 중에 제 한의원 환자분이 우연히 보시게 됐다면은 그냥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부끄러워 아직도.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은 제가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마스크를 필터링 해가지고 나오는 목소리만 들었으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을까? 근데